네. 오늘 부동산 집톡 이 시간에는 베이비 부모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정부가 요즘 부동산 시장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이 어디냐? 바로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이 5, 60대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. 노후에 월세라도 받아서 좀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는 바람에 걱정이 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자, 과연 베이비 부모들의 이 부동산 재테크 전략, 오늘 집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먼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요즘 뭐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아요, 진짜. 네, 불만이 많죠. 네. 사실 이제 12.4 대책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뭐 한 4번째 이렇게 나왔고, 또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의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뭐니 해도 이 베이비 부모,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은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얘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제 돈줄을 조이면 가장 이쪽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. 이제 소득이 끊겼고 모아둔 돈은 별로 없고 또 집 한 채로 주택연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약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, 그러니까 대출 금리보다는 이제 월세 수익이 좀 남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. 이렇게 계획했던 분들은 정말 직격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그러니까 20, 30대는 수혜 계층, 5, 60대는 피해 계층. 이게 뭐 굳이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의 내용만 살펴보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. 그래서 저도 주변에 베이비 부모들 모이면 이제 주된 화제가 이런 거 이제 어떡하라고.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 하나 가진 분들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집값이 좀 오를 만한, 이걸 저는 이제 투자 가치 높은 또는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주택으로 은퇴 주택을 갈아타라. 다시 말해서 노후에 은퇴 후에 그 주거 환경이 적합한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 환경도 고려하고 투자 가치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이제 그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아요. 적어도 4, 5년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, 신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만,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그 사업자로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소위 갭 투자한 분들이 꽤 많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또 고민이 이거 지금 털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, 이 결론은 두 가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 4, 5년 후에는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면, 또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,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것들이 전세가 계속 오를 수 있다면 버티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은 높아 보이죠.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 베이비 부모나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하나의 그 정책적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베이비 부모는 이제 통계적으로 55년에서 63년생, 이제 뭐 63 정도, 60세 정도 됐죠. 55년생 같은 경우에. 그렇죠. 근데 그 층을 얘기하는데 그 층들이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부동산에 몰빵해 있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한 75% 정도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60대, 70대, 80대 가면은 90%까지 올라갑니다.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서 봐도 5억짜리 아파트를 있는데 월 수입은 10만 원, 20만 원입니다. 이거 과연 이게 타당한가?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엔 굉장히 복받은 세대예요. 집값이 폭등했었고 집 한 채만 샀으면은 뭐 5배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. 한 30년 동안 뛴 걸 보면은. 근데 이제 이분들도 불쌍한 거는 안 된 거는 과거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상 40, 50대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고 자식이 또 50대 때 이제 시집 장가를 가는데 요즘은 60대에도 장가를 안 가시고, 그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산을 언제든지 처분해서 뭐 자녀들 결혼할 때 요즘 평균 2억 가까이 돈이 소요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,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,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세대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몰빵되어 있는 비중을 적어도 50% 이하로 좀 낮춰가지고 현금화를 시켜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모가 앞으로 한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될 텐데 이 현금화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굴린다.
그래서 뭐 미국의 백만장자들 같은 경우에 433 얘기를 많이 합니다. 40%는 부동산, 30%는 뭐 주식 채권, 그다음에 30%는 현금성 자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된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고, 그리고 그 자녀들의 결혼이라는 거 여기에 닥쳐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처분하면은 굉장히 가격을 후려치게 됩니다. 보통은. 그래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유동성이 좀 빠른 자산으로 바꾸든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, 인생의 자금 계획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옮겨라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 같은 것들도 월세 수입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자본이득을 노리고 가기에는 남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. 자본이득이 많이 생길 것 같아,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지역들은 굉장히 급등락이 좀 심해요. 보통 급등락이 심한 지역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, 은행 이자에 한 몇 프로 조금 더 받지만은 안정적으로 한 이쪽으로 자산을 좀 옮겨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이 부자일수록 고령층일수록 우리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높죠. 그래서 큰 방향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운사이징 또는 다운그레이드로 가는 것은 맞아요. 그러나 이 비중은 좀 달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뭐냐 그러면, 하나는 결국 어떤 지역, 어떤 부동산이 야에 따라서 결국 이것은 미래가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. 부동산은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재화라는 걸 생각하면 지역 선택만 잘한다면 부디 저는 부동산을 또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상품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, 전제가 그렇게 저는 부동산에 오히려 보유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좀 구체적인 저는 좀 제언을 드리죠.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. 첫째, 저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안전한 부동산은 뭐 저희 연구원,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보여져요. 이건 뭐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워렌 버핏도 그렇고 가장 안전 자산은 주택이다. 사람 의식주라는 것이죠. 주택만큼은 수요가 일정해서 공급이 그렇게 들쑥날쑥 많이 하지 않으면 변동성이 비교적 적다 하는 것은 다 검증된 것이고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노후의 자산을 짜는 전략은 여전히 바람직하다. 그러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, 이런 건 좋지가 않아요. 그러나 이제 갭 투자를 놓고 보면 지역으로 좀 얘기를 옮겨 볼게요. 저는 서울이 가장 안전해요.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98 정도에 약 105에 보면 많이 미달하죠. 적정한 보급률에. 그리고 이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무척 부족하고,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대책이나 12사 대책에도 각 초강력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이 좀 적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지역이 서울이라는 점.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. 이런 걸 감안한다면 서울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구원수가 2.5명에서 2.2명으로 다운사이징,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과 구매료를 줄이는 게 경향성이단 말이죠. 트렌드란 말이죠. 이런 걸 종합한다면 서울 지역에 한 20평대에 수요가 가장 많은 이런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노후에 우리가 자산으로 또는 운용자산, 수익자산으로 운용하는 전략은 이건 바람직해 보여요.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티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이에요. 전세금이 안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깡통주택에 직면할, 깡통주택, 깡통정세에 직면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걸 오늘 실질적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만약 확대가 돼서 나온다면, 지금 고민이 뭔가 집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주택연금으로 대응하라. 두 번째,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서울 지역의 소형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고 다운그레이드해서 이런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, 적어도 5년 이상 하는 전략은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저도 대도시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.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의 어느 정도 기간을 목표로 투자할 것인가.
한 40대로 20년, 30년 보고 할 수 있는데 뭐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. 그래서 토지 투자는 아주 리스키하다. 토지 투자는 보통 투자 기간도 길고 나중에 금매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한 30% 이상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속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절세가 되겠는가. 뭐 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같이 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제도 같은 게 영목이지 제도라 해서 정부에서 개발해 있습니다.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조건이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.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도 이걸 숫자를 다시 이제 조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수익률을 많이 줬어요, 지금.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. 근데 그 모기지에 가입할 때도 서울 같은 주택들은 되도록이면 가입 안 하는 게 좋고 네. 지방주택은 필히 가입하라. 빨리 하는.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수익률을 맞춰놨어요. 근데 서울은 그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정부는 재정이 좀 안 좋아질 겁니다.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가가 뭐 떨어지거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가입하는 게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앞서 말 중에 하나 좀 놓친 게 있는데 RTI예요. 이번에 도입된 게 우리가 이제 신 DTI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. 이게 이제 그 다음에 DSR 총부채 원리금이죠. 여기까지 들어왔고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RTI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임대업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.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피해를 보는 계층의 대표적 계층이 되었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노후 준비가 아주 절실한 삶의 과제가 되었겠죠.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해 놓으니까 돈줄도 조이고 이게 또 세금도 중과하고 또 앞으로 보유세도 나온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하니까 사람마다 달라요. 1주택자도 고민, 2주택자도 고민, 무주택자도 당연히 고민인 그러니까 고민의 종류가 각각 다르죠. 이제 그 중에서 소위 말하면 상가나 이렇게 상업용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. 이걸 사가지고 오피스텔 이걸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타격을 입어요. 그게 RTI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느냐. 이게 150% 1.5배예요. 그러니까 그 상가에 나오는 월세가 적어도 그 우리가 대출 금리 이자의 1.5배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이유는 임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잖아요. 그런데 또 주택을 그대로 하자니까 또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. 지금 이 양 선택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나마 이런 RTI가 적용되는 걸 감안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 타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분들 계획에도 지금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. RTI가 새로 도입이 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앞으로 이자의 부담에 보다 증가하는 것보다도 더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좀 알아두시고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아주 실전적인 재테크 팁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우리 지금 은퇴하셨거나 또는 이제 은퇴를 고려 중이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은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